이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뒤집은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아주 조용한 침묵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이 하나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순종이라고 불렀고 적응이라고 불렀고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록에도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상 없음. 그 문장은 너무 빨리 쓰였고 너무 쉽게 통과됐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기록에 있었지만 아이의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다행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걸 효율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조용하면 시스템은 편해지니까요. 그날 첫 번째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형식은 완벽했고 문장은 깔끔했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그 문장을 쓴 사람은 아이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침묵은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이의 하루는 매일 똑같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공간에 앉아 있고,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침묵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조금 불편했지만 곧 그 침묵이 당연해졌습니다. 회의에서도 아이 이야기는 짧게 끝났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습니까? 네. 그럼 이전과 동일하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회의록에는 단 3줄만 남았습니다. 관찰 지속, 절차 유지, 문제 없음. 그 문장들 사이에는 아이의 얼굴도, 아이의 눈빛도, 아이의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저 처리된 기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프린터 로그였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문서를 출력한 기록이 하루에 한 번씩 같은 시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식 보고 일정에는 없는 출력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문서를 뽑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를 담당한 직원도 책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야간 근무 중 기록을 정리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기록을 우연히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은 이상할 정도로 반복됐습니다. 그는 아이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열어보았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문장이 중간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질문에 반응하지 않았으나 그 뒤는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그 문장은 다른 보고서들에서는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질문에 반응하지 않았으나 정서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이의 기록에는 그 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아이를 직접 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말없이. 아이의 눈은 늘 바닥을 향해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고 요청하지 않았고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프린터에서 출력된 문서 한 장을 가져갔습니다. 아이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하단에 작게 적힌 날짜 하나를 보게 됩니다. 공식 기록보다 하루 빠른 날짜, 아이의 침묵이 보고되기 전날,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 이후 아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보지 않기로 선택한 게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아이의 침묵은 처음으로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리고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건이 터진 뒤에야 묻습니다. 왜 그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그 질문은 늘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사건 이후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그보다 훨씬 앞에서 아주 조용하게 준비됩니다. 아이 하나가 말을 잃기 전 이미 여러 어른들이 말을 아끼고 있었고, 그보다 더 많은 어른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표정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회의 자료에 없었고, 출석부에는 빈칸으로 남아 있었으며, 보고서에는 단 한 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관찰 대상, 특이 사항 없음. 그 문장을 쓴 사람은 아이의 얼굴을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굳이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이미 문제가 되지 않기로 결정된 아이였으니까요. 기관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누구도 문서로 남기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규칙. 아이의 말보다 시스템이 먼저 보호받는다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른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지금은 민감한 시기입니다. 확대 해석은 위험합니다. 이 말들은 모두 아이를 위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어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이의 말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녹음은 꺼지고, 메모는 줄어들고, 상담 일지는 요약됩니다. 의심이 아닌 상황 정리로, 문제가 아닌 경과 관찰로. 아이의 감정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뒤로 밀립니다. 그날 아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질문은 형식적이었고 대답은 기다려지지 않았으며 회의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의 침묵은 그렇게 회의 일정에 밀려났습니다. 그 다음 주 담당 직원 한 명이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음. 추가 관찰 필요. 하지만 최종 결제본에는 이 문장이 남았습니다. 특이 사항 없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지우라고 말하지 않았고, 누군가 바꾸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결제 라인을 타고 올라가며 문장이 점점 부드러워졌을 뿐입니다. 책임질 필요가 없도록, 다시 묻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침묵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조직의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도 그 침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이 하나가 사라졌을 때도 처음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확인 중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책임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 기록은 닫히고 사람들은 자리를 옮기고
아이의 이름은 점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침묵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은 아이보다 말하지 않은 어른들의 표정이 사람들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용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조금 늦게 고개를 끄덕이고 보고서에서 누군가 한 줄을 지우지 못한 채 제출하고 메일을 보내려다 보내지 못하고 지우는 사람이 생깁니다. 아직 폭발은 아닙니다. 아직은 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이 하나의 침묵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를 시험하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알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모른 척할 것인가의 문제로 침묵은 언제나 그렇게 다음 사람을 기다립니다. 변화는 항상 가장 조용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회의에서 가장 말을 적게 하던 사람, 보고서에서 늘 마지막 줄만 쓰던 사람, 결제 도장이 찍히기 전 잠시 펜을 멈추던 사람. 그날 그 사람은 처음으로 보고서를 바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닫았다가 다시 열었고 저장하지 않은 채 컴퓨터를 껐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텅 빈 사무실, 꺼진 형광등, 모니터 불빛 하나만 켜둔 채 아이의 기록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미 삭제된 파일, 접근 권한 없음, 열람 기록 없음. 정상적이었습니다. 너무 정상적이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깨끗한 기록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그는 가장 오래된 파일부터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정 이력, 임시 저장, 백업 서버, 그리고 딱 하나 남아있던 문장. 이 아이는 지금 보호받고 있지 않다. 그 문장은 공식 보고서에는 없었고 회의 자료에도 없었으며 결제 문서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썼고 누군가 지우지 못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출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장이 화면에 떠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간, 날짜, 서버 정보,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회의는 평소처럼 열렸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사람들, 같은 문장들, 문제 없음, 절차상 하자 없음, 확대 해석주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와 똑같이. 하지만 그의 가방 안에는 휴대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야 할 문장 하나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워진 메일 제목, 결제 시간의 공백, 이상하게 빠른 수정 시간. 하나하나는 아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겹쳐 놓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빠질 때마다 회의가 열렸고 회의가 열릴 때마다 기록이 줄었으며 기록이 줄어들수록 책임자는 늘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고 은폐도 아니며 사고도 아니라는 걸. 이건 관리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관리에는 항상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은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 그날 밤 그는 메일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비워두었고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아이의 침묵은 선택이 아니었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일을 보내는 순간 자신도 기록 밖의 사람이 된다는 걸. 다음 날 기관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자료를 요청했다. 기자가 전화를 했다. 감사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회의실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말은 줄었고 눈치는 늘었으며 문서는 더 빨리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내 메일 접근이 느려졌고 회의 참석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으며 갑작스러운 인사 이동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그날 밤 그는 결국 메일을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 단 한 명, 예전에 이 기관을 떠난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던 사람. 메일 제목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이의 침묵은 선택이 아니었다. 본문은 짧았습니다. 당신도 봤죠.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아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침묵을 관리하던 시스템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메일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10분, 20분, 1시간. 아무 답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답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관을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아이의 기록을 떠올렸고 그 문장 하나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보호받고 있지 않다. 그 문장이 왜 지워지지 않았는지, 왜 하필 자신이 그걸 보게 되었는지.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한 번, 짧았습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답장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그때는 말하면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도 같은 걸 보고 같은 선택을 했다는 걸.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분 뒤 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말하면 아이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은 변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메시지는 더 짧고 더 무거웠습니다. 말하는 순간 아이의 기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한 겁니까?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비겁함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기관은 아이를 보호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관은 문제가 커지지 않게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이의 말은 증거가 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기록되지 않았고 침묵은 관리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답장을 하신 겁니까?
이번엔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이제는 아이 말고 당신이 지워질 차례라서요. 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군요. 잠시 후 다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회의가 다시 열릴 겁니다. 당신 이름은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아이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기관에는 공지가 하나 떴습니다. 내부 점검, 업무 효율 재조정, 일부 인력 재배치. 말은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정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사람들. 하지만 그를 보는 시선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책임자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근 외부와의 불필요한 접촉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걸. 회의는 짧게 끝났고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의 접근 권한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메일, 서버, 내부 기록, 마지막으로 남은 건 그가 처음 찍어둔 그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섰습니다. 아이 하나의 침묵이 이렇게까지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이. 그날 밤 그는 다시 메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보내지 않은 메일이 아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전직 감사관, 전직 상담사, 그리고 한 명의 기자. 제목은 같았습니다. 아이의 침묵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메일을 보내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조용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메일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10분, 20분, 1시간. 아무 답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답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관을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아이의 기록을 떠올렸고 그 문장 하나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보호받고 있지 않다. 그 문장이 왜 지워지지 않았는지, 왜 하필 자신이 그걸 보게 되었는지.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한 번, 짧았습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답장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그때는 말하면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도 같은 걸 보고 같은 선택을 했다는 걸.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분 뒤
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말하면 아이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은 변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메시지는 더 짧고 더 무거웠습니다. 말하는 순간 아이의 기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한 겁니까?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비겁함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기관은 아이를 보호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관은 문제가 커지지 않게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이의 말은 증거가 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기록되지 않았고 침묵은 관리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답장을 하신 겁니까? 이번엔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이제는 아이 말고 당신이 지워질 차례라서요. 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군요. 잠시 후 다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회의가 다시 열릴 겁니다. 당신 이름은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아이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기관에는 공지가 하나 떴습니다. 내부 점검, 업무 효율 재조정, 일부 인력 재배치. 말은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정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사람들. 하지만 그를 보는 시선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책임자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근 외부와의 불필요한 접촉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걸. 회의는 짧게 끝났고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의 접근 권한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메일, 서버, 내부 기록, 마지막으로 남은 건 그가 처음 찍어둔 그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섰습니다. 아이 하나의 침묵이 이렇게까지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이. 그날 밤 그는 다시 메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보내지 않은 메일이 아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전직 감사관, 전직 상담사, 그리고 한 명의 기자. 제목은 같았습니다. 아이의 침묵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메일을 보내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조용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사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삭제를 요청했고 누군가는 이미 저장했습니다. 사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삭제를 요청했고 누군가는 이미 저장했습니다. 단체 사진 맨 끝
항상 달려나가던 자리, 그 자리에 아이 하나가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었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존재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기자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아이 기관 소속입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기록에는 없습니다. 기자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럼 기록이 문제군요. 다음 날 기관 내부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누군가 먼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회의 참석자 명단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직접 봤던 사람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법무팀과 관리자들로 채워졌습니다. 회의는 짧았습니다. 확대 금지, 추가 발언 금지, 개인 책임 없음. 누군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은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 한 사람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상담사였습니다. 아이를 처음 만났던 사람, 그날 이후 말수가 줄어들었던 사람,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닫기 전 종이 한 장을 넣었습니다. 짧은 메모였습니다. 이 아이는 관찰 대상이 아니었다. 그 메모는 그날 밤 사라졌습니다. 퇴근 시간 기관 메일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직원은 개인 사정으로 즉시 업무에서 배제됨. 정근도 퇴사도 아니었습니다. 업무에서 지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른 메일이 외부로 발송됐습니다. 이번엔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 작은 손,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녹음기, 재생 버튼은 눌리지 않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메일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왜 기록되지 않았는가? 받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전직 감사관, 전직 상담사, 현직 교사, 그들은 모두 같은 순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막을 수 없겠군. 다음 날 아침, 기관 앞에 카메라가 섰습니다. 처음엔 한 대, 그리고 두 대.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말할지. 책임자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감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아이의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아이는 존재합니까? 기록 누락은 의도입니까? 책임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문장을 읽었습니다. 조사 결과 절차상 문제 없음. 그 순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 기관은 아직도 아이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그날 오후 한 통의 문자가 그에게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알 수 없음. 내용은 짧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1명, 2명, 그리고 다음 아이 하나의 침묵은 이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기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그날 밤 기록 담당 서버에 이상 접속이 감지됐습니다. 삭제가 아니었습니다. 복구였습니다. 지워졌던 파일 하나가 임시 폴더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파일명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름. 그 이름을 처음 본 사람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건 아이 문제가 아니군. 그 순간 다른 창 하나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연결된 사건 수 3개, 관련 기관 5곳, 마지막 줄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공개 시점, 내일 오전 9시. 그 시간은 기자회견 예정 시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던 문장. 처음으로 이름이 불린다. 그날 아침 기관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회의실도, 복도도, 전화도 잠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에 침묵이라는 걸. 오전 8시 50분 서버실 모니터 앞에 한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로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자동 복구 알림이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제된 기록 한 건 복원 완료. 그는 무심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파일명에 숫자가 없었습니다. 코드도 기호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실명. 그 이름은 기관 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던 이름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항상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없음. 직원은 다시 한번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파일을 스크롤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본 기록은 외부 공개를 전제로 작성되지 않았다. 그 아래에 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보호 대상, 지정일,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 직원의 숨이 멎었습니다. 최초 진술, 미기록. 그는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였습니다. 같은 시각, 회의실에서는 기자회견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책임자는 원고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사실과 다르게 확대 해석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견이 마지막 방어라는 걸. 오전 9시 정각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책임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자는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해당 아동에 대한 기록 누락은 고의가 아닌.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굳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멈췄습니다. 책임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한 사람은 그동안 한 번도 질문하지 않던 기자였습니다. 그는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호 지정일 이후 작성된 내부 기록입니다. 책임자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기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보이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아이의 이름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불렸습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기관은 침묵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고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던 이름이었으며 누군가는
끝까지 부르지 않으려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책임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확인 중입니다. 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확인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설명입니다. 그날 오후 기관 홈페이지는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문의 전화는 폭주했고 민원 창구는 닫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검색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 이 문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록되지 않았나? 그 질문은 그날 밤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내부에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침묵은 사건이 아니었다는 걸, 그 침묵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이름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날 밤 기관 내부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마다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모니터 불빛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걸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문서, 아이의 이름이 들어간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은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되었지만 사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서버실 한쪽에서 누군가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접속 기록, 조회, 삭제 로그, 복원.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커서는 멈췄다 움직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화면에 떴습니다. 삭제 실행자 이름이 아닌 4번. 하지만 그 4번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기관 내에서 그 4번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늘 결제 라인 맨 끝에 적혀 있던 번호였기 때문입니다. 삭제 시간은 아이의 최초 보호 지정일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확히 새벽 2시 17분. 그 시간에 사무실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었습니다. 야간 책임자.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기록을 관리할 뿐이다. 그날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카메라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 시간대 CCTV는 점검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입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카드, 태그, 한 번 문은 열렸고 다시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기록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아이의 진술 파일, 삭제, 상담 기록, 삭제, 보호 요청, 메모, 삭제, 그날 이후 아이의 존재는 확인 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 사실이 공유되었을 때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누가 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왜 아무도 막지 않았느냐였습니다.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규정 위반입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규정은 상황에 따라 유연해야 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유연함은 언제나 책임을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간 책임자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날 출근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일함에는 새 메일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 없음, 제목 없음, 본문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왜 그 아이였습니까? 그는 잠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손은 자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보고 중에도 컵을 잡을 때조차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워진 건 파일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아이의 이름이 불린 순간부터 삭제는 실패했다는 걸. 같은 시각 외부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직 감사관, 전직 상담사, 그리고 한 명의 교사. 그들은 각자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없었고 첨부 파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른 사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메일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출하지 않았던 메모, 아무도 남기지 않았다고
믿었던 기억. 그날 밤 아이의 이름은 서버 밖에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로, 증언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 기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른 순간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다음에 지워질 이름은 아이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는 그날 이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얼굴이 아니라 눈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눈.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기억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야간 책임자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40분. 알람을 맞춘 적도 없는데 항상 그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 물을 마셨습니다. 컵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규정을 지켰다. 문서대로 처리했고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그 말을 수십 번 되뇌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자 없음. 내용도 짧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그는 잠시 화면을 보다가 휴대폰을 엎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지워졌으니까. 아침이 되자 그는 출근을 했습니다. 늘 그랬듯 정장을 입고 같은 시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회의실에서 그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외부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응은 법무팀이 합니다. 그는 익숙한 말을 반복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목이 말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컴퓨터를 켰고
아무 목적 없이 로그를 열었습니다. 삭제 로그. 이미 수십 번 봤던 화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 줄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삭제, 성공. 그 문장이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삭제하지 않았다면 그날 밤 그는 파일을 닫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색창에 아이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결과 없음. 그는 안도하려다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검색되지 않는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칸,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자신의 서명. 그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운 게 아니다. 넘긴 것뿐이다.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낮고 차분한 목소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이 기록 삭제. 당신 결정입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몇 초 지속됐고 그 몇 초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답변이 없으면 그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규정을 따랐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상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남아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켜둔 채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워진 이름이 그를 부르고 있다는 걸. 삭제 버튼을 누른 사람은 언젠가 그 버튼의 대상이 된다는 걸. 공식 발표는 오전 10시로 잡혀 있었습니다.
책임자는 단상 앞에서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감, 절차, 재발 방지, 늘 그랬듯 감정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기자들이 앉아 있었고 카메라는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아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책임자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그때 화면 하나가 켜졌습니다. 예정에 없던 화면이었습니다. 책임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모니터에는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제목도 없는 보고서 단 첫 줄에 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기록은 삭제 요청을 거부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멈췄고 책임자의 입도 멈췄습니다. 문서는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날짜, 시간, 담당자, 그리고 그 아래에 익숙한 문장, 절차상 문제 없음. 그 문장 옆에 붉은 글씨로 덧붙여진 한 줄, 아이의 진술, 청취, 미실시, 책임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서는 계속 넘어갔습니다. 상담 기록, 회의 요약, 결제 라인, 그리고 마지막 장, 아이의 음성 파일, 전사본, 재생 버튼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말하려고 했어요. 회의실 어딘가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책임자는 고개를 숙이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었어요. 그 문장은 짧았지만 회의실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 문서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잠시 정적, 그리고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책임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메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기록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회의실이 출렁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넘겨졌습니다. 그 순간 책임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은 지울 수 없다는 걸. 기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대답. 아이의 침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사들은 그날 쏟아졌습니다. 사과보다 늦은 진실, 삭제되지 않은 문장, 아이의 말을 지우려다 기관이 기록됐다. 그날 밤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 문장을 공유했습니다. 아이의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증거였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은 처음으로 검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침묵을 관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록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넘기지 않은 사람만 남길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의 편이 남았습니다.